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을 했고, 그런데 출발은 살짝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벤트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잇!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이번 주 가장 빅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 여기 안에 많은 게 달려있는 느낌입니다. 그때까지 증시는 소폭 하락해서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죠. 이 하락을 이제 유지만 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잭슨홀 미팅이 언제 열리는가 봤더니 이번 주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잭슨홀 미팅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경제 심포지움이며, 그러니까 우리랑은 조금 딴 나라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제에 정말 한 끝발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당연히 다음 달에 있을 FOMC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 이번 주에는 한국 금통위도 열립니다. 0.25% 인상을 유력하게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 예상 그대로 흘러갈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그리고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모두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때까지 중국은 금리를 하락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경기 둔화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이렇게 으쌰으쌰 살려서 경기 부양을 원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며,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와중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은 중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금리 인하의 힘에 대해서는 충분히 2년 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이 돈이 풀리면은 당연하게도 자연히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증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우리가 한 개 한 개 기업을 공부하기 조금 어렵지만 그냥 넓게 봐서 중국 ETF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국제유가가 또 100달러를 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90.4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국제유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달러 아래로 WTI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차에 기름 넣는 게 부담이 좀 사라지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그 찰나에 다시 100달러를 간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올 겨울 다시 100달러를 상회하는 유가 강세를 재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매우 타당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정유 제품 재고가 5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게 마찬가지겠죠.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겨울이 되면 될수록 WTI는 또다시 올라갈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장기적으로 80에서 120달러 여기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단기적으로는 100달러 위로 상승할 것으로 현재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WTI가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인가, 다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특히 겨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또다시 에너지 대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와중에 고유가 수혜주 사진 않더라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각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S-오일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오늘 무려 4%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오일 고가는 99,400원으로 10만원을 터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유가 상승 기대감, 이걸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수소 관련주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S-오일이 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근데 S-오일이 수소 관련주라고
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이 나왔다고 하며, 그리고 SOL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수소 관련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인플레 감축법,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말고도 수소도 들어있으며 이 안에서는 미국이 수소에 11조 원의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주와 그 다음에 SO일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물론 이 수소 때문에 전부 다 오른 건 아니겠죠. 최근 들어 유가 상승 기대감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을 이제 결국 인수한다, 이러한 소식도 충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SO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12만 3천원까지 갔다가 8만 4천원까지 하락했다가 또다시 10만원까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한번 WTI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바로 WTI 3개월 차트인데 완벽하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전에 봤던 SO일 흐름이랑 똑같습니다. 유가가 120달러를 찍으니까 SO일의 주가는 12만원을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90달러로 떨어지니까 SO일 주가는 9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O일 주가가 11만원, 12만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WTI가 100달러를 넘는가 안 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WTI가 100달러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없을까요?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침수차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늘어났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보험료에도 인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역대급 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저거 다 물어주려면은 결국 우리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인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고 말고는 결국은 이 보험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험사는 이미 상반기에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침수차 피해는 대략 1,500억 이상으로 금액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침수 사고는 재보험을 통해서 손해액도 많이 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00억이 전부 다 손실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리고 참고로 상반기에 역대급 순이익을 거둔 이유는 최근 들어 코로나가 또다시 증가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또 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사고 횟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사는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량 침수 피해로 당연히 큰 손실은 발생을 했겠지만, 하지만 이거랑 저거랑 통치고 나면은 그래도 오히려 보험료 결국은 또 인하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호우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더 비가 와서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금융당국은 충분히 보험료를 더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잠이 중요해. 요즘 불면증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숙면을 위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바로 슬리포노믹스라고 한다고 한데요. 마켓컬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수면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을 사는 게 7.5배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마켓도 이불이 150%, 수면 등,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켜놓는 거 있죠, 그것도 50%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수면 등이 진짜로 효과가 있나요? 불이 켜져 있으면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수면 등도 잘 팔린다고 하며, 그리고 그 외에는 도대체 뭐가 많이 팔리나 봤더니 베개에 뿌리는 미스트, 바디 필로우, 포포 등도 현재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뉴스를 확인했었는데 갤럭시 워치에서도 수면질을 체크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한다는 걸 확인했었죠. 그만큼 최근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굿잠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전히 뒷광고가 넘쳐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화장품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뒷광고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에 엄청 시끄러웠던 뒷광고가 여전히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절대 뒷광고는 뒷자도 안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화장품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에만 SNS 기만 광고가 몇 개인가 봤더니 무려 3,662건이나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S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광고를 쓱 보는데 자연스럽게 추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광고였다는 거겠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뒷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뒷광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요일에는 뭐가 잘 팔릴까요? 원래 일요일 하면은 당연히 짜파게티입니다. 짜짜라짜짜 짜파게티 요리사죠. 그런데 사실 짜파게티 안 먹은 지 정말 오래된 기분인데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
사람들은 짜파게티를 먹는지 아니면 다른 걸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금, 토는 치킨, 족발, 보쌈이 가장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걸 먹고 싶었나 봅니다. 피자, 중식, 햄버거가 더욱더 잘 팔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아니 길이 근데 피자랑 중식, 햄버거 이게 가볍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배달 음식 안에서는 충분히 가볍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는 보통 가벼운 걸 먹고 싶어서 서브웨이나 햄버거를 자주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세탁기 무상 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탁기 문이 터진 사고 한번 같이 공부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 세탁기 삼성전자가 빠르게 무상 수리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탁기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어떤 세탁기인가 봤더니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된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새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총 1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하니까 혹시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스포크 그랑데 AI 제품을 매수한 바 있다면 무상 수리를 당연히 맡기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콜센터로 전화하면 직접 방문해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세탁기라고 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은 출처가 적혀있죠. 소비자24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품명이랑 여러분들이 사신 그 세탁기의 제품명이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기를 또 올해 초에 삼성전자 이 세탁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헐레벌떡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다행히도 제품명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한번 투표를 올려봤는데 일단 압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려 88%.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바로 통화 녹음 금지 관련 이야기인데요. 자, 앞으로는 녹음할 때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갤럭시 등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랑 히릿이랑 전화를 할 때 히릿의 동의가 없으면은 제 마음대로 이 통화를 녹음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둘 다 동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녹음할게 라고 말하고 그래 해 라고 말해야지 할 수 있다는 소린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통과된 게 아니고 발의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안이 왜 나왔나 봤더니 바로 음성권 보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10개주와 프랑스에서는 통화 녹음이 이미 불법인 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도 가져오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표를 진행을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2300분으로 그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무려 88%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충분히 녹음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갤럭시를 음성 녹음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갤럭시 판매량에도 충분히 영향을 주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성하이텍 나이스. 오늘 상장한 대성하이텍 많은 분들이 걱정된다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지만 하지만 한 주당 5,000원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깔끔하게 대비에 성공했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인데 시가는 13,000원, 고가는 15,450원까지 올라갔다 왔죠. 참고로 대성하이텍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위치한 기업이며 독일 등 12개국 57개 글로벌 제조사에 8,000여 개 종의 정밀 기계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면 소카는 공모가 껌딱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대성하이텍이랑 같이 상장한 소카, 그러나 상장 당일인 오늘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있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소카의 최종 경쟁률은 56대1로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물론 그 와중에 공모가를 2.8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야, 그 와중에 조금 매력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2.8만원, 28,000원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의 첫날 대비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과연 다른 기업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켓컬리 상장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무려 4조원의 몸값을 인정받은 바 있었던 마켓컬리, 하지만 지금은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외가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마켓컬리가 상장할지 말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고 한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상장 예비심사는 현재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가 산정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비교군으로 볼 수 있는 쿠팡이 완전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컬리도 공모가 산정을 할 때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제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컬리는 적자라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지금 1330원을 돌파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1338.5원까지 올라갔으며 아까 보니까 1340원 거기까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봤더니 바로 KB증권이었는데 그 이유가 조금 타당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 이유를 봐야 되는데 미국의 긴축 강화 그 다음에 유럽 에너지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은 이 환율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위에 있는 이러한 이슈가 이제 좀 풀려나가야지 그때부터 환율이 잠잠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미국의 긴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 에너지난은 겨울이 될수록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겨울이 되어야지 긴축이 잠잠해지는 연말이 되어야지 환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단기간으로 봤을 때 한국 금통위 이후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오고 다음 달 FOMC까지는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그 금리차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는 환율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임플란트주가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으로 같이 공부한 바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또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중국은 우린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우리가 그 이유는 봐야겠죠. 왜 중국이 또 뭐가 난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VBP 정책이라고 한데요. 이 VBP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진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공동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조금 싸게 사서 그걸 이제 병원에다 뿌리면서 가격 안정을 노리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엄청난 악재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하락이라며 이 영향은 절대 크지 않다 이러한 의견을 내세운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봤더니 VBP 정책은 공공의료 시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임플란트 시장은 민간 병원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은 20%밖에 받지 않고 나머지 80%는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로 VBP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과도한 공포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자, 주말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YG엔터인데요. 불핑의 기대감에 오늘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노래를 또 들어보니까 꽤나 괜찮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유한타증권에 따르면은 핑크베놈의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도달 시간은 29시간 35분으로 올해 공개된 뮤직비디오 중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게 있는데 유튜브가 최근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시국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29시간 만에 1억 뷰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국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치도 104만 회로 집계가 되어서 BTS 올해 신곡과 유사한 수준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블랙핑크의 힘이 BTS에 버금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목표가 9.2만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연평균 20%씩 쭉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퍼는 31, 내년엔 23, 내후년엔 20으로 물론 엄청나게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비싸다고 말하기도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실적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 충분히 매력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엔터주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월요일의 증시는 조금 나빴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상승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